안녕하세요. 베르베르스트 준찬, 동식이, 정상, 호영, 열입니다. 네, 오늘은 동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총 3가지고요. 첫 번째 미송, 두 번째 샘플 요청, 세 번째 샘플 반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미송인데, 미송은 제 옆에 있는 롱식이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미송이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돈을 먼저 내고 예약대기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는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A라는 물건 지금 현재 재고가 없어서 그걸 미리 돈을 내고 물건이 출고가 되면은 내가 좀 먼저 받을 수 있게 예약대기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예약을 걸면은 다른 분들보다 제일 먼저 받는 건가요? 이제 미송이라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뭐 내가 미송을 제일 먼저 잡았으면은 내가 제일 먼저 받지만 내가 제일 먼저 안 잡았고 다른 사람이 앞에 미송을 먼저 잡았던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수량에 맞춰서 이제 출고가 되겠죠. 왜 도매에는 재고가 없는 거죠? 도매에서도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주문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뭐 원단에도 주문해야 되고 이제 그 원단을 가지고 이제 공장을 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재고가 넉넉하게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옷을 바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 미송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주문량이 뭐 많던 뭐 많지 않은 상황이던 미송을 뭐 잡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그 물건이 지금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이 필요 없어지면은 그건 또 이제 고객께서 갖고 가야 되는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미송 잡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송을 잡았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도매에서? 일부러 안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내가 미송을 잡았는데 원단이 없다든지 이제 원사가 맞아 니트 만드는 그 털 원사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물건이 너무 늦게 출고가 돼서 이제 뭐 손님들이 취소를 많이 했다든지 이제 물건 자체를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받고 싶어서 미송을 잡았어도 이제 그게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올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도매 측에서 소매 측이 미송 잡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요새는 거의 다 포스를 쓰셔서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수장기라고 해서 수익기 장기를 많이 써서 이제 그 장기를 가지고 오면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은 이제 뭐 확인을 해주는 뭐 그런 방법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입장하고 같은 경우예요. 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송 잡았는데 3주, 4주 걸린다. 그런 도매처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뭐 공장에서 생산이 밀려 있을 수도 있고 원단이 생산이 밀려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나 말고 앞에 미송 잡은 사람이 뭐 예약비가 100명일 수도 있고 뭐 1000명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계속 이렇게 출고일 때는 계속 밀리는 거죠. 미송 아까 잡았던 때 예약을 걸어놔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약을 잡는 거지만 확정된 날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매 상품이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겠네요? 네, 그런 거죠. 네, 처음에 제가 네. 잡았어요. 네, 결제를 하고 네, 잡았는데 네. 이제 도매 측에서 한 장이 더 나와버렸어요. 네. 그럼 그 한 장은 도매에서 재고로 처리하나요? 관례상 이제 손님이 결제를 하고 물건을 가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뭐 손님께서 뭐 10장만 주문했는데 난 11장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뭐 그건 이제 소도매 간의 뭐 협의하에 뭐 도매에서 재고로 안고 가기도 하고 뭐 소매에서 재고로 안고 가기도 하고. 지금 정상이 얘기한 거는 품절난 상품을 리오더하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장을 리오더를 했는데 도매에서 실제로 뭐 22, 25장이 나와서 소매 측에서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원단을 자른다고 해요. 원단을 이제 뭐 야드 단위로 자르는데 뭐딱 정해진 딱 수량만큼 맞춰서 자를 수 있는 게 또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좀 추가 출고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송을 잡기 전에 이 도소매 간에 보통은 협의를 해요. 이거 자를 건데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 괜찮겠냐? 뭐 오케이 하면은 네,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오케이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협의점을 찾는 거죠. 네, 미송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고, 두 번째는 샘플 요청인데, 샘플 요청은 마스코트 호영이 설명해 주세요. 샘플 요청은 이제 도소매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도매 측에서 소매처한테 제공해 주는 건데, 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 도소매 간의 거래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소매처들에 한해서 도매가 믿고 무상으로 소매 측에 샘플을 제공하는 걸 이제 샘플 제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매처에서 이 도매처랑 거래를 하고 싶어서 샘플을 이렇게 얻고 싶은데, 근데 삼촌을 통해서 도매처에 샘플을 얻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샘플을 주나요? 일단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선에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소매처의 사업자 등록증, 그 소매처에 대한 정보를 연락처나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도매처에서 확보하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입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매는 샘플 모르는 사람한테 샘플을 제공해 줘야 돼서 어떻게 보면 돈을 그냥 투자를 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앞에 말한 두 개를 믿고 주는 도매처도 있고 그걸 안 주는 도매처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이제 사입자 능력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거를 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도매처에서도 샘플 제공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샘플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방금처럼 이런 걸 확보 안 하고 그냥 와서 샘플 요청한 대로 챙겨주면 안 오면 그냥 생 돈이 날아가는 거여서, 아무래도 도매 측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제공할 때에도 이제 소매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사입 삼촌을 오래 봐왔거나 그런 경우를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제공해 주는 건 좀 봤습니다. 그럼 삼촌 믿고 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입 삼촌들은 매일 시장을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도매처랑도 얼굴이 트이고 이제 친분이 생기고 이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입 삼촌 믿을 수 있어 하면서 주는 도매체들도 좀 있습니다. 이미 샘플을 받을 때는 온전히 사입 삼촌을 믿고 준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예 사입자의 100% 능력이죠. 그건. 삼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력 있는 삼촌, 이제 경력 없는 삼촌 이렇게 두 명을 비교해놓고 샘플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경력 없는 삼촌 시장에서 이제 막 반년도 안 되고 이제 도매처들이랑 친분도 없는데 가서 저 여기 샘플 좀 주세요 하면 이제 도매처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샘플을 달라는 거 하면서 이제 도매처에서 저희 힘들 것 같아 샘플 제공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이제 도매처들이랑 친분이 많이 쌓여 있는 이제 경력자 사입자는 나랑 같이 일하게 된 우리 소매처인데 스타일 맞을 것 같아서 샘플 좀 밀어달라 잘 산다 이런 식으로 도매처한테 잘 얘기하고 무상 샘플을 제공을 받는 경우가 많죠. 도매도 소매한테 샘플을 줄 때 그 소매 스타일을 보고 우리 상품이랑 맞을 것 같으면 주고 아니면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삼촌은 영양인데 막내는 영향이 없죠. 이게 또 스타일이 맞아도 단가 같은 부분이 안 맞으면은 샘플을 잘 안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소매에서 파는 단가가 도매 생산 단가면은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죠. 이 소매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 이 매장에서 저번에 샘플 요청해서 샘플 받았는데 다른 상품 샘플 요청을 했는데 왜 이 상품은 샘플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제공이 안 되는 샘플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이 잘 나가는 상품, 주문이 많아서 미송이 많이 잡혀 있어서 출고에 지연이 있는 그런 상품들은 이제 샘플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핸드메이드 코트, 그 상품이 샘플로 나갔을 때 이제 발생하는 리스크가 큰 상품들, 그런 상품들은 이제 도매체에서 아무래도 샘플을 내주기가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죠. 저번에는 저희가 교환에 대해서 알아볼 때 밝은 컬러는 교환이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샘플로도 밝은 컬러가 안 나가나요? 그렇죠. 그 샘플 같은 경우도 나갈 때 이제 뭐 한 장 한 장씩 나가는 게 아니고 한 고미, 한 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물건이 나가는데, 이제 그 물건이 나갔을 때 샘플에서도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도 이제 밝은 컬러나 아이 컬러에 오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매 측에서 구매를 해주시죠. 거의 모든 분들이. 왜냐면 도매처에서 무상으로 제공해드린 샘플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나 불량이 생겼으면 그건 소매 측에서 대부분 다 부담해주세요.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껴있는 삼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섭섭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네, 그렇죠. 이게 상도에 어긋난가 네, 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샘플 제공이 어렵다라고 하죠. 액세서리는 샘플 되나요? 의류 이외의 상품들은 이제 샘플 제공이 가능하냐? 신발이나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도매 측에서
이제 샘플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액세서리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제 금액도 작고 소매 측에서 도매처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분실 우려가 많아서 소매 측에서도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어서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그냥 샘플이 아닌 구매로 보통 이루어지고 안 되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은 뭐 다 자기 마음이고 다 그냥 다 자기 장사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내가 원하는 착장을 딱 짜놨어. 다 짜놨는데 티가 안 들어와. 티가 들어왔는데 5컬러 중에 메인 컬러가 뭐 아이보리, 블랙이 안 들어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잘 나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걸 같이 챙겨주고 싶은데 일단 되는 상품들 먼저 이제 소매 측에 발송을 해주고 이제 아이나 이제 메인 컬러들 그 이외의 상품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출고가 되니 그날 소매처에서 도매처로 발주를 주거나 아니면 샘플 요청을 이제 재요청을 주시면 그때 다시 포장해서 보내드리죠. 근데 뭐 하루 이틀 지연이 돼서 내가 촬영이 계속 딜레이가 돼. 그럴 때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른 소매처들한테 판매를 하느라 지금 그게 발송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메인 컬러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주셔도 이제 도매 측에서 그러면 아 여기는 이제 샘플을 나가도 이게 확실한 촬영 의사가 있구나 해서 그걸 이제 구매를 해주면 도매 측에서도 좋아해서 이제 다음번에 샘플 제공하는데도 좀 더 이제 편하게 이제 제공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관계가 아무래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겠죠.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도매 측으로 소매 측이 샘플을 어떻게 요청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샘플을 요청했으면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샘플 반납에 관해서는 요리가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샘플 반납은 대부분 삼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 샘플 촬영이 다 끝난 거를 개봉에 넣어서 삼촌한테 보내서 삼촌이 뭐 현장에서 까르기 쳐서 상가별로 분류해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샘플 반납 기한은 도매 영업일 기준 10일이에요. 10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고 소매 기준에서 뭐 14일 정도 되겠죠. 주말이 껴있으니까 10일 안에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납하실 때 상품별로 잘 배서 봉투에 잘 넣어서 반납해 주셔야 돼요. 이 매너죠, 매너. 매너죠. 네. 그렇죠. 막 때려 넣어서 반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샘플 제공 받으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도매가 봤을 때 옷이 다 망가져 있으면 그 상품 도매도 못 팔거든요. 그래서 다림질을 아무리 해도 오랫동안 구리는 건 안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옷은 사실 버리는 옷이 되기 때문에 잘 개서 상품별로 잘 개서 예쁘게 포장해서 잘 넣어서 오염되지 않게 대봉에도 잘 포장해서 삼촌한테 보내시면 삼촌이 잘 반납해 주실 겁니다. 뭐 반납을 보냈는데 깔이 하나 빠져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소매처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한이 지난 거면 네. 그럼 그렇죠. 그깔 하나도 이제 빠진 거면 이제 기간이 지난 거면 뭐 결제로 올려지나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도매가 삼촌한테 샘플 미반 납장기라는 걸 줘요. 언제 샘플이 나갔던 건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이번 반납이 들어왔을 때 이 A 품목에 A 품목 깔이 다 안 들어왔다. 그러면 장기를 주고 삼촌이 소매한테 장기를 보내줘요. 이거 안 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 근데 소매가 주문 들어와서 우리 상품을 팔았다. 아니면 오염이 나서 우리가 전부 다 구입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삼촌이 다시 도매한테 전달해서 결제 다 올려달라 해서 결제 장비를 받아서 결제를 하고 소매한테 다시 전달을 하죠. 결제를. 혹시 결제해 보신 게 있나요? 많이 왔죠. 다 하죠, 그냥. 어떤 이유로? 소매가 샘플 반납을 보냈는데 네. 반납건이 뭐 말도 안 되게 뭐 많이 왔어요. 그날 30대 공, 40대 공씩 왔어요. 근데 30대 공, 40대 공을 저희 이제 사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풀다가 분실이 됐는지 근데 소매는 보내고 도매는 못 받았다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사비로 메꿔주는 경우도 있었죠. 100만 원 분실? 얼마예요? 샘플 구매? 가장 크게 줬던 게 저는 그렇게 막 잃어버린 스타일이 아니어서 매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가장 뭐 많이 물어줬던 게 얼마냐고 힌트만 40만 원 정도 그래도 아직 60만 원 부족하시네요. 일하다가 잃어버린 거고 저기는 우리 오늘 손을 잘 넘었구나. 근데 뭐 도매
도매처에서 받아놓고 정신없어가지고 안 받았다 우기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상호간에 이제 뭐 CCTV를 확인해 본다든지. 서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 그냥 CCTV 확인하면 돼요. 대부분 도매 매장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날 몇 시쯤 반납했는데 확인 다시 해달라 CCTV. 반납번을 두고 간 게 확인되면 이제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죠. 간혹가다 CCTV가 없는 매장이 있는데 없다 그럼 이제부터 점점 막장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내려가는 거예요. 상가 방제실이 있어서 방제실 가서 상가 CCTV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팝콘 얘기 드립을 친 건데 그만큼 오래 걸려요. 하나를 보려면 최소한 2-3시간씩 걸려서 그 시간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 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데 복도에 CCTV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CCTV로 내가 줬다 안 줬다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샘플 반납은 잘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야 된다. 오염이 생겼으면 미리 주문서에 기재해서 선 구매를 하는 게 서로 매너죠. 도매처에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구매를 하겠다 알려드리는 게 그렇죠.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게 가장 서로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정상 말하는 중에 깔 고미? 구미? 네. 까내기 장기 무슨 말이에요 대체? 진짜 그걸 아직도 몰라요?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